독일 총리 프리드리 메르츠는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입장을 뒤집고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잃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메르츠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를 보존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메르츠는 러시아인들과의 평화 협상은 반드시 유럽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이란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자신에게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선정아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카메라 앞에서 내내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르츠가 트럼프와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침묵을 지켰는지라며 메르츠를 놀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일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유럽 동맹국들을 비판할 때조차도 카메라 앞에서 논쟁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핵심은 메르츠가 이른바 비공개 외교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카메라 밖에서 해결되고 카메라 앞에서는 논쟁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논쟁도 어떤 성명도 아무것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카메라 앞은 완전한 침묵이며 본질은 모두 카메라 밖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얻은 점을 다루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최신 소식을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공식 외교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화의 주요 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도자는 의도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논쟁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그나 다른 유럽 동맹국들을 비판할 때도 말이죠. 원칙적으로 트럼프는 매우 자주 메르츠를 자극하려고 했고 그를 놀리거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바위처럼 침묵을 지켰고 이후 그 침묵이 결과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저는 닫힌 문 뒤에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르츠는 트럼프와 카메라 앞에서 논쟁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난해 2월 말 트럼프와 펜스가 젤렌스키에게 벌인 그 서커스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말에 따르면 회의의 주요 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메르츠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그가 이 문제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도에서 전선 상황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였습니다. 독일 총리는 영토 양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시간을 벌려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긴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이 인용문이 다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상황을 아주 쉽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후에는 트럼프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워싱턴을 떠나면서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나라가 이미 감수한 것보다 더 큰 영토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양보는 오직 이미 러시아에 점령된 그 부분에만 해당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선 지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접근 지도 등을 보여주며 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것이 유럽인들의 매우 확고한 입장임을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지키고 있는 전선은 유지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희생으로 러시아를 위해 더 서쪽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정말로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벙커, 대전차 참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 키이우로 가는 길이 열려 우크라이나와 유럽 모두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지도에서 오데사 주변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흑해로 가는 접근권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트럼프에게 이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시키는데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끝나야 하며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숨 돌릴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평화협정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거인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몰래 논의되는 합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푸틴에게 압박을 다시 가해야만 그가 양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리드리 메르츠는 러시아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푸틴은 그를 속이고 있습니다. 메르츠는 트럼프에게 푸틴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푸틴을 친구라 불러선 안 되며 그 때문에 트럼프는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메르츠는 트럼프가 유럽 없이 러시아와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트럼프는 오직 유럽이 지지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평화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재건, 유럽 통합 등에 기여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참여 없이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후 기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그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악관 수장은 이 문제가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임을 확신시켰습니다. 인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그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쉬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제가 가장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8번의 전쟁을 끝냈고 또 하나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유럽연합이 협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발언은 앞으로 협상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메르츠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독일 총리가 유럽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합의를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본질적으로 유럽이 빠진 채로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양자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지배적인 권한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이 스위프트 같은 은행 시스템도 유럽인들의 소유이고 이 회사의 본사도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를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에 다시 참여시키고 싶어도 유럽인들 없이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의 이번 발언은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결정이 유럽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방금 중국에서 돌아왔고 유럽연합은 얼마 전 인도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도요. 사실상 트럼프는 지렛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츠가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만이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미국도 유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영국과 키프로스의 군사기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스페인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스페인은 자국 군사기지에 이란 공격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등 다른 나라 기지는 계속 사용 중입니다. 동유럽에는 이런 모든 전투기들과
미국의 급유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만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 모두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를 두려워해서 별다른 저항 없이 앵커리지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평화 협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공리를 바탕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럽인들은 물론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맞서 싸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잘 지켜보세요. 유럽인들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 라운드에 이미 참석했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그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도 협상에 참여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메르츠의 전날 베이징 방문은 그 외에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이런 사태 전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위넨 안보회의 의장 이신거가 유럽에게는 미안하지만 전쟁이 앞으로 2년 더 지속되는 것이 이익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유럽인들은 재무장을 위한 시간, 러시아를 더 약화시키기 위한 시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말뿐인 약속보다 더 새롭고 안정적인 보장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유럽은 이 시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채널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지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